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다양한 현안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는데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은 과연 어떠할지 오늘 분석해 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어제 회견이라서 여론조사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텐데 네.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요 현안에 대한 최근의 여론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외교 안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일 텐데 최근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중동발 이란과 미국의 그 위기, 좀 소강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우리에게 또 미국이 요청을 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가 또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국민 여론은 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이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2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TD 자동응답 조사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 의견이 40.3%, 네.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8.4%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대가 많군요. 사실 이 네. 한미 동맹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역시 파병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념에 네네. 의해서도 조금 엇갈렸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네.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 그리고 연령대로는 20대에서 파병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파병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또 진보층 쪽에서 40대에서는 이 파병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20대에서 파병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것입니까? 20대 여론이 특이한 겁니까? 아니면 역시 20대의 어떤 보수적 경향, 변화를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대의 최근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보수적 성향도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인 지역에서의 내용 소개 또는 좀 긴장 관계가 아주 이게 위기 관계로 전환되었을 때의 여론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보 문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신안보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대의 경향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상당히 또 의외이기는 합니다. 20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은 20대가 상당히 보수적 성향이 60대와 닮았을 정도로 강하다.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물어봤을 때도 2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 걸 네. 보면 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아주 우리 국익과도 관련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 검찰 네. 고위직 인사 문제를 놓고 항명 파동까지 났었는데 과연 대통령의 입장이 뭔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만은, 자, 여론조사에서는 과연 민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아주 궁금한 사안입니다. 추풍전야라고 했거든요. 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른바 추풍전야라고 했을 만큼 이 인사발표가 나기 전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고조됐었는데요. 국민 여론은 긍정과 인사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상당히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리얼미터가 CBS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 실시한 조사,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네. 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3.5%, 네.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패스트트랙도 연전 연성의 이 정부와 여당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열세는 중도층이었거든요. 아. 이게 여론에 엇갈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검찰 인사냐, 아니면 네. 청와대의 각종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냐, 네. 이렇게 이제 여론의 이 평가가 또 나타났을 텐데 중도층에서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의견이 잘했다는 응답보다도 약 10%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판가름한 분수령이 된 것은 중도층에서 이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봤던 결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근소한 차이지만 이번 검찰 인사 잘못됐다 하는 여론이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볼 때 대통령 지지율 어떤 추이일까도 궁금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분석해 봤듯이 뭐 큰 변동이 없는 어떤 정체 상태를 유지했는데 조금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또 시시각각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또 의미가 없기도 해 보이고, 임기 4년차 대통령의 이제 소통 행보, 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 어떻게 반영될지 중요한데, 놀라운 점은 이 최근에 검찰 개혁이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조금 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법, 또 이 응답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은 긍정평가에 대해서 낮아지는 네. 또 긍정평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총선 국면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은 역시 검찰 수사 결과와 검찰 개혁의 과정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진행되는가가 아닐까 보이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질문이 뭐 전부 다는 아니다고 할지는 상당히 많은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앞서 저는 이 중도층의 여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열세를 쥐고 있는 중도층에서는 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긍정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중도층의 의사 표시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봅니다. 자, 4.15 총선 이제 오늘로 정말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이 총선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관련한 뭐 여론 흐름은 어떨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바람직함 현상이라고 해서 유엔크께서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부할 의사가 있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람직한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응답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76%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만큼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역대 선거와 비교를 해도 높은 편으로 보이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000명을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응답률은 14%인데, 근데 주목할 부분은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매우 관심 있다가 사실 중요한 것이, 매우에 매우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제 투표장에는 갑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40, 60대는 상당히 매우 관심 있다가 선거에 대해서 높았던 반면에 네.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이 됐던 30대도 40%의 매우 관심 있다가 머물러 있고 20대의 경우에는 고작 4명 중에 1명 정도만 이번 선거 매우 관심이다. 20대의 민심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법해 보입니다. 네. 여기에 18세, 19세까지 이번 선거에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론, 정말 총선 직전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흔히 선거를 구도와 이슈와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무엇보다 구도를 핵심 변수로 보지 않습니까? 이 관련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난 총선이 2016년 아니었습니까? 그 총선으로부터 한 6, 7, 8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조사들을 이렇게 두루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15년에 2016년 선거를 바라볼 때,
선거가 어떤 성격이냐 물어봤더니 네.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다. 그러니까 임기 중후반기에 있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부 지원 위해서 여당이 다수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서 여당 심판보다는 오히려 야당 심판적 성격이 더 강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지가 우리 애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이 보수가 분열돼 있는 모습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비호감도가 높아진 것, 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어느 한 건 하나 제대로 견제해내지 못했거든요. 네. 이게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또 쇄신과 혁신에 상당히 더딘 이 슬로우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반사 이익을 이른바 야당 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 종전의 역대 선거를 보면은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했던 임기 중반과 달리 이번에는 야당 심판적 성격이 더 크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런 여론 흐름이 계속될 건지 지금 야권 대통합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보수의 분열 그리고 무기력한 보수의 야당의 모습 이건 특히 한국당에 대한 여론의 어떤 반응일 텐데 야당의 모습이 바뀌는 건 그런 상황 변화가 있다면 또 이 여론 변화도 또 예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선거는 미생물이고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앵커께서도 뭐 그동안 숱한 선거를 보셨지만은 선거 열흘을 앞두고도 이 판세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의 핵심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수사가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어떻게 판세를 뒤흔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수 통합 논의가 성공적일 것이냐, 아니면 실패작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론은 구도상으로 상당히 야당이 일견 분리해 보이지만 점점 더 이 경제, 북한 관련돼서 임기 중후반에 심판적 성격이 강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보수 통합입니다. 얼마만큼 성공적이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천을 잘하느냐. 너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16년 총선을 보면요. 그 당시 초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낙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막장 공천 이후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사실상 실패한 선거가 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이 보수 통합 논의는 결과적으로 이 공천 쇄신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흔히 선거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네. 선거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캠페인이 많습니다. 자, 과연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이거는 상당히 투표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이 어떨까요? 유엔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선거는 변화된 세상을 가져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네. 투표장에. 숫한 중요한 또 선거의 토론을 또 진행해 보시게 됐을 텐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정당이 범진보 진영이냐 범보수 진영이냐 통합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구도를 잡아나가냐가 중요할 텐데 이번 조사를 보면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지난 촛불 민심 효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건 꼭 야당 쪽만이 아니라 여당 쪽을 겨냥하고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66%고요. 네. 그렇지 않다가 27%로 나타나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90여일 동안에 어떤 정당이 쇄신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더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20대에서는 무려 전체 응답보다도 더 높은 72%가 투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낭낭 18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18세의 정당 투표가 어디로 가느냐, 네. 정의당이 기대하는 바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뭐 비례 자유한국당이 이게 관철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만 또 보수 성향이 강한 20대에 편승되는 그런 밴드웨거닝 효과가 나타나서 야당 쪽으로 힘을 실어줄지 이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선거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결국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나는 죽어도 어디 당이다. 어느 후보다. 이런 골수 지지층이 있지만 그러나 네. 스윙 보터들에게는 주변이나 뭐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배 소장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누구 어느 정당을 선호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직업적으로 중도고 학교 다닐 때는 중도만 갑니다. 중앙도서관만 간다. 괜히 이게 설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특정한 진영에 서 있으면은 밝히게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61%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인과 정당 관련해서 견해를 밝히지 않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념 이게 양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심리적인 우려가 이 스스로를 밝힐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36%한 3명 중 1명만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나타났는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채 30%도 안 됐습니다. 29%만이 이 밝힌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조차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중도층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정당에 힘을 실어줄까가 저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게 여겨지는 그 계층이 앞서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입장도 들었습니다만 바로 네, 20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과거에는 20대들은 주로 뭐 부모의 입장에 편승하는 이런 투표 행위를 많이 보여온 게 사실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의미한 그런 흐름도 감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20대가 이남자라고 해서 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거나 또는 현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세대가 바로 이남자, 20대 남자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2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뭐 검찰개혁 쪽에 워낙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정작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못한 것 아니냐.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젠더 문제까지 가서는 남녀 문제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군 복무까지 하고 이른바 학단 경력 단절이 아니라 학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학력 단절이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20대들로 하여금 상당히 현 정부의 반대적 정서, 이른바 반문 정서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당이 정말 20대 청년들의 영입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